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남은 결석권을 쓰신 것 같아요, 다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뭐, 마지막 수업이니까 안 들어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냥 질의응답 한다고 했죠. 저는 따로 준비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없으면은 바로 끝낼게요. 제가 수강생들 대면 수업을 제대로 한 게 이번 학기부터가 좀 제대로 했고, 그래서 수강생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이번 학기인데, 제가 얼굴은 잘 기억을 해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종강하는데 학생들 이제 얼굴은 아니까 이름이라도 좀 매칭을 해보자 싶어서 그 출석부에 들어가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사진을 봤는데 우리 수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하고 없으면은 뭐 간단하게 끝내죠. 저는 요거를 띄워놓을게요. 우리가 이번 기말할 때 배웠던 것들. 요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빨리 끝낼 겁니다. 네. 기울기랑 방향도 함수. 기울기랑 방향도함수가 영어로 뭐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뭐 그런 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기울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입력이 이만큼 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쓸까? 입력이 요만큼 변할 때 입력이 변할 때 출력이 얼만큼 변하는가. 이게 사실 기울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D 입력에서 제가 계속 디멘션을 강조를 하는데 1D에서 1D 출력을 갖게 되면은 이 입력과 출력을 좌표 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출력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니까 뭐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데 기울기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 한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만큼 변화를 하면은 이 함수는 -3만큼 떨어지니까 플러스 1분의 -3 해서 기울기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뭐 플러스 4다. 라고 하면은 얘가 플러스 1만큼 변할 때 얘가 플러스 4만큼 변한다. 기울기라고 하면은 그거죠. 기울기. 근데 기울기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 용어에 대응이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방향이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벡터에서 1D로 가는 함수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1D에서 1D로 갈 때는 1D에서 1D로 갈 때는 이 입력이 변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밖에 얘기를 안 하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이제 입력이 변하긴 변하는데 그게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2D에서 1D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2차원으로 있죠. 이렇게 입력이 2차원으로 존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함수값이 뭐 입력이 여기일 때 예를 들어서 1,1일 때 뭐 얼마고 또 뭐 1,0일 때는 얼마고 해서 이 전체 입력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 2차원 평면에서 각각의 함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어떤 평면을
평면이래. 어떤 뭐 공면을 이루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그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특정 한 점이에요. 뭐 1,1이야. 여기서의 함수 값은 얼마인데 얘가 지금 공면이니까 입력이 변하긴 변하는데 입력이 변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얘가 플러스 1만큼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축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세로축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비스듬하게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결국에는 기울기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변할 때 얘가 얼만큼 변하는데 그 비율에 대한 건데 입력이 변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디로 내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저 함수 값이 변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죠. 이제 이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긴 할 거예요. 여기 이 점에서 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긴 구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있는 평면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함수가 얼만큼 변하는데 또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데 뭐 저쪽으로 갈 때는 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해. 내가 여기로 움직이려고 해. 그러면은 여기 이 평면으로 이 함수를 잘라볼 수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는. 그럼 거기로 잘라봤더니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1위로 변할 때 기울기를 정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잘랐어. 조금 이번에는 좀 비스듬하게 가려고 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평면을 하나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평면을 잘라봤더니 이번에는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돼? 아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까 똑같은 여기 점에서 아까는 기울기가 되게 컸는데 지금은 작아지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어느 방향으로 쪼개는지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구한다?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된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괜찮아요? 우리 되게 뭐 많이 했구나 이번에도. 되게 옛날 얘기 같네. 네. 그리디언트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수업을 다 돌려봤는데 약간 수업에 넘어가서 정확히 그리디언트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디언트를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냥 예를 들게요. 요런 함수가 주어졌다. 이건 2D에서 1D로 가는 함수죠. x, y가 주어졌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스칼라를 계산을 하는 함수죠. 얘의 그레디언트 내지는 얘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봤자 그냥 벡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뭐다? 여기 이 주어진 함수를 얘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첫 번째에 쓰고 얘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두 번째에다 써서 그 각각을 엔트리로 갖는 벡터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주어진 함수가 얘고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그레디언트는 얘입니다. 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앞에 세모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f 함수의 그레디언트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개념이 어려웠군요.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레벨 커브를 따로 그냥 기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레벨 커브를. 네, 아까 일치한 설명하고 네, 따르면 방향에 따라 네, 화면이 달라질 수 네. 다시.
그 아까 자른다고 한 거는 레벨 커브를 자른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려는 그 방향으로 잘라보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레벨 커브를 자른다는 거는 여기 이 평면을 이렇게 층층이 가보면서 제가 다음 학기에 적극적으로 쓰려는 게 도형인데 이게 도형이 되더라고요. 미안해요. 이번 학기에 못 써서. 레벨 커브라고 하면은 이 지금 입력 평면이랑 수평한 평면을 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이렇게 잘라 보는 거죠. 그래서 층층이 잘라 보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곡면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층층이 잘라서 각각의 층마다 어떤 단면이 생기는지를 찾아보려는 게 레벨 커브예요. 등고선이라고 맨날 얘기를 했죠. 그거였고 레벨 커브는 그거고 아까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있는데 3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요 점이야. 여기 X축 위에 점이에요. X축 위에 여기 맞는 점이 어디가 있겠죠? 근데 얘를 내가 X축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요 방향으로 단면이 이렇게 딱 잘리죠. 그러니까 요 X축을 포함을 하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잖아요. X축과 Z축을 포함을 하고 Y는 0인 평면을 하나 딱 자르면은 그 평면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은 이렇게 생기고 여기 원점이 딱 지나고 나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를 지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도 잘라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이쪽 Y축 방향으로 변할 때 이 함수를 보고 싶어. 그러면 저쪽 방향으로도 잘라볼 수 있죠. 수직하게. 그럼 그거를 잘라보면은 여기 X축이 이제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Y축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 함수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쵸? 저 방향으로 자르면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요 점이 여기에 찍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렇게 잘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빵이 돼요. 빵. 이해됐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요렇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면이랑 그것과 수직한 면이랑 딱 두 개를 잘라봤지만 이 주황색 평면에서 초록색 평면으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든 자를 수 있잖아요. 그 중간 어디인가. 그 중간 어디인가를 자르면 얘보다는 뭔가 약간 완만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완만해지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자르는지에 따라서 그 잘랐을 때 이 곡면에 단면을 딱 봤을 때 그 커브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기울기를 따져보자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죠. 네. 3차원에서 입력과 출력의 디멘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D에서 1D로 갈 때 자르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 개념이 2차원, 2차, 몇 차가 나올진 모르죠. 2차 함수인데 그걸 자르면은 네. 이렇게 나올 2차 함수를 자른다는 게 요런 함수요? 네네. 근데 Y가 제곱이 아니라 Y를 X제곱 플러스 Y를 한번 잘라볼까요?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이게 되면 여기서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생기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X 값이 같을 때는 X제곱인데 Y.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일 때 일단 Y가 0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X제곱으로 나오죠. Y가 1인 지점에서는 요게 이렇게 한 칸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Y가 0일 때 X에 대해서 얘를 Z라고 할게요.
Z를 그리면은 이렇게 2차 함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 여기 살짝 뒤에서 만약에 y가 1이 되면은 뭐가 달라져요? 요게 그대로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게 2가 되면은 이렇게 두 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단면이 이렇게 경사를 따라 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골짜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x제곱 그래프가 자를 때마다 x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저쪽 뒤에 있을 때는 높이 있고 점점 내려와서 이제 원점 지나면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항상 y축에 수직하게 잘랐을 때는 항상 x제곱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쭈르르르르 그냥 드래그해서 내려온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겠죠? 맞나요? 맞을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그림의 한계다 진짜. x랑 y가 있고 z가 있으면은 어떤 점이 기준이 되냐면은 여기 yz 평면을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기울기가 내려갈 거고 그때 이제 xz라는 단면을 잘라보면은 요렇게 똑같은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양일 거예요. 네.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개형은 이해 가셨죠? 이해 갔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요렇게 만약에 얘를 xz 평면으로 쪼갠다. 뭐 여기 1,0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1,0을 기준으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할 건데 xz 평면으로 자른다는 말은 y를 0에 대해서 자른다는 거니까 그렇게 잘랐을 때는 딱 이렇게 xz에 대해서 이렇게 2차 함수로 생겼겠죠. 1,0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아마도 2일 거예요. 2. 네. 실제로 구하는 것도 차차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YZ 평면이랑 수직하게 이렇게 잘라볼 수도 있죠. 그거는 그 말인즉슨 x는 1인 평면이죠. x는 1이고 yz는 모든 값이라고 하면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z는 1 더하기 y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y랑 z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내가 지금 1,0이니까 여기죠. 1,0이라고 했지만 x가 1이고 y가 0이니까 사실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기울기는 1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실제로 값으로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 exy니까 그리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u 방향으로의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싶으면은 u하고 그레디언트하고 내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ex의 u1이랑 y의 u2를 곱하면 되겠죠. 지금 주어진 점이 1,0이었죠. 그리고 두 방향을 봤어요. 하나 저기 x축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하나 봤죠. 둘 y축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봤죠. 이때 2가 나와야 되고 이때 1이 나왔어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죠.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0. 일단 첫 번째 경우 1, 0 넣으면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2가 나오죠. 두 번째 0, 0,1 넣으면은 저기 왜 아까 저렇게 나왔을까? x가 1일 때 네?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0, 1 넣으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1 나오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너무 빨랐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인 코사인의 커브가 그런 문제를 다 아직 한 문제도 안 냈어요. 내지 말까요? 웬만하면 폴리노미얼에서 끝낼게요. 네. 사인 코사인 내게 되면은 내가 카톡방에 올릴게요. 미안한데 사인 코사인이 들어갔습니다. 네. 최대한 안 내볼게요. 왜요? 왜 아예 저렇게 쳐다봐요? 아직 한 문제도 안 냈어. 진짜 한 문제도 안 냈어요. 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수학에서 나온 x 마이너스 y 나누기 x 더하기 y를 제곱했을 때 레벨 커브가 궁금해. 그거 솔루션 올렸는데? 그냥 제곱을 했을 잠시만요. 함수가 뭐라고요? 때 마이너스 y 나누기 아, 이게 위에예요? x 더하기 y 요거를 제곱이요? 근데 숙제는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네. 그거를 그렸으면은 제곱한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과제는 내가 안 하고 그냥 조교를 맡겨가지고 솔루션을 한 번만 들고 와볼게요. 아, 근데 항상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 너무 쫄려. 나도 틀릴까봐. 호머. 솔루션. 요거. 이게 이렇게 생겨요? 신기하게 생겼네. 근데 둘 다 양수다. 둘 다 양수인데 이러면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를 c로 놓고 풀었겠죠? 어떤 컨스턴트니까. 그 레벨 커브니까 어떤 이 함수가 일정할 때, 요거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 함수 값이 어떤 값으로 일정할 때, 그래서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뭐 이런 거 구해보겠죠?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cx 플러스 y는 x 마이너스 y니까 c 빼기 1 x는 마이너스 c 플러스 1 y가 되나요? 그래서 c 플러스 1 c 마이너스 1 x는 y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일단 레벨 커브가 그냥 절편이 0이고 기울기가 그냥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나오네요. 뭐 예를 들어서 c가 0이라고 하면은 0 대입하면은 뭐 x는 y 나올 거고 뭐 c가 1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y는 0 이렇게 나오네요. 뭐 c가 2다 뭐 이렇게 착착착 넣어가면은 아마도 그때그때 레벨 커브가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레벨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이 잘 안 돼.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조교가 이걸 점선과 실선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여기다가 잠깐 좀만 더 해볼게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니까. c가 0일 때는 0, x는 y고 c가 플러스 1일 때는 y는 0이고 c가 플러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x예요. 맞나요? 틀리면 말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c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 나오냐? 이거는 정의 안 되네. c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x인가요? 플러스 3x.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을 하면 달라지는 게 레벨 커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려놓은 컨투어 자체는 제 생각엔 똑같을 것 같아요. 레벨 커브 자체는 똑같은데 그게 이제 1일 때 잘랐냐? 1일 때 잘랐을 땐 똑같죠. 2일 때 잘랐냐? 4일 때 잘랐냐가 달라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호도 달라지겠죠. 그치만 컨투어는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려지겠죠. 뭐, 아까 0, 1, 2, 3, 4로 쪼갰으면은 그게 0, 1, 4, 9, 16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 좀 더 촘촘하게 쪼개지긴 하겠지만 형상 자체는, 그러니까 컨투어가 생긴 뭐랄까, 결국에는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오잖아요. 그 컨투어의 모양 자체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냥 같은 값을 제곱을 하는 거니까. 네. 어렵네. 네. 그거는 제가 다 명시할게요. 이거는 제 생각에 그냥 조교가 그냥 잘 구분하라고 그냥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그래서 플러스 1을 기준으로 그걸 넘어갈 때랑 안 넘어갈 때가 달라지나 보네. 네. 이거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되게 신기한 모양이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것처럼 생겼겠네요. 그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같이 생겼겠네. 네.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로그는 무조건 자연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취급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이거는 전부 다 이거였어요. 상용 로그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쌀쌀하냐?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뭔가 방금 했던 것처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같은 거를 좀 직접 계산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왠지 평가를 해볼 것 같고,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 한 스텝 갔을 때 파라미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계산해봤나 이런 걸 물어볼 것 같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거의 과제에 나왔잖아요. 그거 할 줄 알면 될 것 같고, ML이나 MAP는 진짜 간단한 어떤 확률 분포 하나를 주고 한번 ML이 추정을 해봐라 이런 문제 낼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티오리는 되게 문제를 내기가 어렵죠. 계산을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해봤자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정도겠지. 아니 뭐 좀 어려워봤자 렐러티브 엔트로피,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일 텐데, 그것보다는 물론 그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트루 폴스로 물어볼 만한 내용도 많겠죠. 인포메이션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딱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저희 절평인 거 얘기 드렸죠? 절평입니다. 네. 잠깐만요.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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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요? 페이지 번호로 말해주세요. 9번. 여기요? 네. 네. 뭐 제대로 구하려면 2를 곱했어야 맞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라서 그냥 뺀 것 같아요. 네.
이 예제를 했군요. 이런 거 낼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해버렸네. 이걸 해버렸구나. 요거 심지어 여러분들 들을지 모르겠지만 연계전공 머신러닝 수업에서도 나온 기출이에요, 이거. 연계전공에서 머신러닝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다만 여기를 N1, N2라고 바꿨을 뿐이지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 냈어요. 그래서 그때 답이 제 기억에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MLE로 구하면은 요거 분의 요건데 요런 프라이어를 주면은 MAP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거 계산해봐라 라는 의미로 냈었거든요. 머신러닝 기출을 올려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또 뭐 좀만 기다리고 없으면 끝낼게요. 저번에 설문조사 다 하셨죠?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제 시점 다 했어요. 점수 아직 안 올린 것 같아요. 다 돼 있어요. 제가 앞에 것도 다 올렸죠? 네, 4번, 마지막 것만 안 올렸죠? 3번만. 다 돼 있어요. 제가 종강하면은 엑셀을 올렸나 내가? 그 출석 기록 전부 다, 과제 기록 전부 다, 중간고사 기말 다 합쳐서 엑셀 딱 만들어가지고 비율에 딱딱딱딱 맞춰서 총점 낸 거를 올려드려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종강하기 전에 나 출석 중에 이상한 거 있다. 뭐 점수 이상하다. 그거 다 얘기하시면 돼요. 다 전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 공지를 어떻게 하지? 이름을 지우고 해야겠네. 저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할까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예를 들면 기말고사 볼 때 답안지에다가 자기 가명, 별명을 하나 써서 내라. 그 다음에 엑셀에다가 딱 그 별명으로 딱딱딱딱 써주고 자기만 알아보게. 그렇게 할까요?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공지는 할 거예요. 그 별명으로 하기도 하는구나. 네. 네. 이 클래스 성적란에 제가 그걸 안 써봤거든요. 그걸로 해드릴까요? 그게 편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다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 분포까지 보라고. 네. 내가 어디 있나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절평이라서? 뭐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네. 딱 2분만 기다릴게요. 7분까지만 기다릴게요. 다음 학기 혹시 머신러닝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는 분? 대학원 가시죠?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는구나.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 강의 여기 머신러닝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강의만 30몇 번을 했어요. 인클래스만 25번을 갖고 프리클래스가 7번까지 왔어요, 이번 학기에. 네, 저 머신러닝 좀 진하게 갑니다. 진짜 진하게 갑니다.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 내가 도저히 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 강의 계획 들어와서 여기 유튜브를 보셔도 돼요. 미리 오셔도 돼요. 거의 이대로 갈 겁니다. 이 여러 학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거의 이대로 갑니다.
1분, 마지막 1분. 종강까지 앞으로 1분. 안 내서 몰라요. 안 냈어요, 아직. 아마 내일일 것 같아요. 오늘은 내일 시험 보는 거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 치고 종강이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채점해야 돼요, 이제. 또 너무 늦게 알려주면 또 안 되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뭐, 다른 과목 시험 공부에도 영향을 주니까 점수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빨리 알려드릴게요. 7분이다. 그러면은, 저희 수업은 이론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보고 종강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강의평가 있잖아요. 강의평가를 좀 많이 잘 쓸 필요는 없거든. 많이 좀 써주세요, 많이. 저희 수업하면서 좀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나빴다,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솔직하게 써주시면은 제가 이번 학기 이 수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갈팡질팡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 수업은 이미 거의 2년을 했기 때문에 머신러닝 수업만 해도 처음에는 진짜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별로였는데 요즘에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기초 수학도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들어서 혜택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후배들이 들을 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우리 그 유드림스에 하는 그 공식적인 강의 평가여도 좋고 아니면 우리 만들어 놨던 구글 폼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심지어 에타에 써도 저는 찾아가서 볼 겁니다. 제가 맨날 대학원생들한테 학기 끝나면은 에타에 강의평 올라오면은 내 것 좀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거기는 진짜 솔직하잖아요. 더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쓰시면은 뭐 개인 일기장에 쓰지 않는 이상 제가 어디든 찾아가서 볼 거니까 일단 알려만 주세요. 알려만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반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더울 때 만났는데 눈 올 때 끝나네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목요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